안녕하세요. 평택자비연벼락 대신 도행합니다. 건강하시죠?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냐고요? 예,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옛날이죠. 아주 옛날에 이제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이 아주 이게 가난한 집안에 아주 예쁜 아가씨가 있었어요. 인물이 참 이게 참 잘난 아가씨가 있었는데 집안이 워낙에 가난하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이게 팔려가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그 시집에서 이 친정에다가 뭐 논밭이나 좀 주고 그리고 이제 이 딸을 갖다가 이제 데리고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이 예쁜 아가씨는 이제 팔려간 거나 마찬가지로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막상 시집을 가가지고 있다 얼마 안 돼서 있다 보니까 남편이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오기만 오면은 이 여자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두드려 패요. 사정없이. 그리고 두드려 패놓고는 또 소 넘어졌듯이 씩씩거리면서 그러고 자는 거예요. 자고는 또 아침에 일어나가서는 멀쩡하게 아무 일 없다는 식으로 또 일을 하러 나가요. 그 여자는 기가 차잖아요. 왜 맞는지 이유도 모르고 왜 때리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맞아야 하니까는요. 그래서 여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그날 하루만 때린 게 아니에요. 이건 날마다예요. 날마다 해가 떨어지고 집에 퇴근해가 오면은 저 바깥에 논에 일하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여자를 때리는 거예요. 이유불문하고 무조건 그냥 때려요. 그것도 뭐로 때린 줄 아십니까? 사리떼요. 옛날에 시골에, 지금도 시골에 가면 사리떼 갖고 이게 뭐야, 그 담장을 잘 만들어 놓죠. 그게 사리떼 만들어서 사리문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 사리떼를 갖다가 일하고 돌아올 때 그걸 한 짐씩 쥐고 와가지고는 그 여자를 갖고 막 사정없이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여자는 마타 너무 지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도망도 못 가요. 왜 못 가느냐. 돈을 받아가지고 저 친정에다 주고 왔기 때문에 저거 친정이 어려워질까 힘들어질까봐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어린 동생들 생각해서라도 어린 동생들 배고프고 할까봐 못 가고 그 매를 갖다가 날마다 그렇게 맞는 거죠. 근데 그날 또 엄청 맞았어요. 맞고는 그 다음날 아침 된 게 남편은 또 일하러 가고 난 뒤에 하도 맞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도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이게 막 멍한 상태가 된 상태에서 이제 꼴꼴 기어가지고 이제 마루에 나와 앉았어요. 앉아있는데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나는 전생에 무슨 죄로 이렇게 시집 와가지고 이렇게 두드려 맞고 살아야 되는 건지 그냥 한스러워서 우는 거예요. 물론 아파서도 울겠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목탁 소리가 땅땅땅 하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게 이제 대문 앞에서 그 스님이 한 분이 목탁을 치면서 시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예쁜 아가씨가 하는 말이, 스님, 시주는 하고 싶어도 내가 몸이 아파서 일어나지를 못해서 시주를 못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승자박인데 가더래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예쁜 아가씨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벌떡 일어나서 맨발로 스님을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죠. 그 자승자박이라는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스님은 아니까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이 방법을 알려달라고. 너무 맞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죽을 것 같으니까 좀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 바지가랑이를 잡고는 막 사정을 해요. 이 아가씨가 막 스님을 잡고 살려달라고 막 사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스님이 아가씨를 내려다 보다가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전생에 이 아가씨가 머슴이었대요. 머슴이었고 이 남편은 소였대요. 소였는데 이 머슴이 이 소를 갖다가 먹이도 잘 안 주고 얼마나 괴롭히고 학대를 했던지 아주 뭐 말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나쁘게 소한테 굴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모선도 나이가 들어서 죽었고 소도 나이가 들어서 죽었단 말입니다. 죽어가지고 다시 이제 환생을 해서 태어난 게 소는 남편으로 태어나고 모섬은 이 예쁜 아가씨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남편도 지금 이유도 모르고 이 여자를 두드려 패고 있다는 겁니다. 스님 말씀이. 그 업장을 갖다가 갚으려고. 그때의 그 복수를 하려고 이 여자를 두드려 패고 있다는 거죠. 소가 쉽게 말하면 소가 지가 맞은 만큼 이 여자한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기가 찹니까. 현성도 다 모르는데 전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는요. 그런데 이게 그 이야기는 이제 듣고는 아가씨가 이제 다시 또 이제 스님한테 매달려요. 그 전생에 그 이유를 알면은 방법도 있지 않느냐. 어떻게 그 매를 갖다가 평생 맞고 살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제발 스님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사정을 해요. 바지가랭이를 잡고. 그러니까 스님이 그래요. 오늘 이 사리나무를 한번 가득히 해놓으래요. 해다 놓으면은 이 남편이 들어와 가지고 막 그 사리나무가 다 뿌리지도록 이 여자를 때릴 것이래요. 근데 그 매를 다 맞고 나면은 앞으로는 두드려 안 맞아도 될 것이다고 그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그러고는 스님은 가시고 여자는 진짜 없던 힘이라도 그냥 그 몸 아픈 몸 이끌고 사리나무를 해다가 그 방에 한가득을 채웠대요. 채웠는데 그러고 이제 해가 떨어져서 남편이 이제 일터에서 또 돌아왔는데 아이나 다를까 방에 들어오자마자 그놈의 사리나무를 갖고 이 여자를 갖다가 막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 사리나무가 딱 부서질 때까지 날새도록 두드려 패는 거예요. 두드려 패고는 씩 앉아가지고 두 다리 쭉 뻗고 앉았다가는 여자를 한번 딱 바라다 보더만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랬냐고. 여자가 엉망일 거 아닙니까? 우라고 내가 이랬냐고. 그렇게 여자가 울고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말 때 여자는 아말따는 남자를 쳐다보니까 내가 왜 이랬냐고. 내가 미쳤나 보다고. 내가 죽을 때가 됐나 보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여자를 자꾸 사과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 역시 그래요. 그 남편한테 사과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를 갖다가 이 남편한테 설명을 해주죠. 해주니까 남편이 그랬어 그랬나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여자는 여자대로 또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서로가 사과를 하는 거예요. 사과를 하면서 이제 화해를 하게 되고 그 여자는 두 번 다시 맞지 않았대요. 그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할 정도로 부러워할 정도로 인고 부부가 돼서 한평생 잘 살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장이라는 게 있어요. 업보라는 게 있고요. 근데 전생도 있는 거고 후생도 있는 거고 현생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인과응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내가 한 만큼은 돌려받게 돼 있다는 이야기. 그죠? 그래서 이 어떤 만남이든 어떤 행동이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 이유가 있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죽은 영가나 산 사람이거나 거기에 대한 업장은 다 녹아 있으니까 어떠한 행동에도 어떠한 말에도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인생살이를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살아주시면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고맙습니다.